네. 자, 정말 안타까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 전해드릴까 합니다. 방학을 맞아서요, 고향에 내려왔던 대학생이 정말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틀 전 충남 공주에 있는 한 종합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보고서도 멈추지 않는데요.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그리고는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가서야 드디어 멈춰서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나오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출동한 구급차가 보행자를 싣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이 보행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차량 운전자는 대체 뭐 한 거예요? 정신을 어디다가 판 거예요, 최준봉 교수님? 정신을 완전히 잃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를 아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정확히 16살 학생이었어요. 어머, 무면허 상태. 어머. 무면허 상태의 16살 학생이 사고를 낸 겁니다, 지금. 근데 저 차를 그럼 어떻게 빌렸을까 궁금하잖아요. 자기 부모님 차에 뭐예요? 부모님 차가 아니고요. 차량 공유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하. 거기 보면 보통 직접 얼굴을 보고 사인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예요. 뭐 휴대전화 이런 걸로 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차를 빌려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런 사고를 낸 겁니다. 아니, 면허도 없는 10대가 저 공유 차량 어떻게 그럼 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래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는요, 만 21세 이상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휴대전화를 이용을 하더라도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운전한 사람의 친구가 자기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와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 차를 빌린 건데요. 세상에. 허점을 그대로 노려서 악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요, 10대 남학생 운전자와 같이 빌린 차를 타고 밤새 같이 돌아다니다가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하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운전자는 그 후에도 좀 더 주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친구예요? 나쁜 짓을 하려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려면 말려야지, 뜯어 말려야지. 자기 아버지 휴대전화 신분증을 알려줘요? 그걸로 차량을 빌려 좋다고랑 타고 다녀요? 밤새 타고 다녀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운 저 고귀한 생명 앗아갔잖아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저 학생이 전 또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이게 처음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8시간 동안 주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주행을 했다 그러면 이전에도 두세 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주행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으니까 속도는 올라갔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밤사이에 주행할 때는 새벽에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방심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를 놓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걸 보면은 네. 빨리 어딘가에 가서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급했을 거고요. 친구가 있었을 때는 아마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졸음을 쫓았겠지만 아마 친구가 내리고 나서는 아마 순간적으로 졸음을 쫓을 수도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정상적인 보행 신호를 받고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사안이 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안에 비해 꼼꼼히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가 비대면 렌트 업체에 타인의 면허증과 핸드폰 이런 걸 도용해서 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대여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고 하다 보니까 호기심에서 충남, 일원, 대전, 세종, 멀리는 대천 해수욕장까지 배회를 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철딱선이 없는 10대들의 이 무모한 짓에 세상에 앞길 창창한 지금 20대 대학생이 변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것도 고향에 내려왔다가. 네, 사망한 보행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다니는 25살 대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하고 만 겁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 분노가 치밀어요. 이 10대 운전자 이런 표현 쓰기가 싫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10대들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허주원 변호사님. 네, 지금 사고는 10대 운전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또 여기에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도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 신분증을 공문서 부정 사용한 혐의도 지금 동승자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문제는 해당 운전자가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회복되는 대로 불러서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30km 이하 구간인데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를 국가서에 보내서 이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도 좀 더 추가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형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촉법소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대로만 저 철딱선이 없는 10대들 처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처벌은 당연한 건데 그걸로만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예전에도 뉴스파이터 이런 문제점 지적했는데 왜 이거 지금 비대면으로 차량 공유하는 그 시스템 그럼 업체한테는 책임 아예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차를 빌리는 경우가 전혀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차를 빌리는 플랫폼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더 현장은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 상이든 아니면 얼굴을 직접 보든지 요즘 다 가능하잖아요. 줌으로도 왜 사진만 보내고 운전면허증만 봅니까? 직접 통화도 해보고 본인이 21세 이상이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류나 아니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서 차를 빌릴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부모님 거 빌려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휴대전화가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니 실제 정말 빌리는 사람과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10대들이 무면허로 차를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비대면으로 차를 빌려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없는 10대들 처벌은 당연하지만요. 그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사죄하는 심정으로 일단 유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알기나 알 겁니까? 반드시 사과하세요. 정말 그 평생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